폐업자 100만 시대,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분명 살아남는 가게가 있습니다. 위기가 누구에게나 기회라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폐업자가 쏟아지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4단계 방법을 뉴스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폐업자 100만 시대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업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식당과 카페 폐업이 증가하면서 농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대표적으로 대파와 고추 같은 식자재가 그렇죠. 최근 농수산물 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폐업으로 인해 공급이 넘친 대파와 고추 가격이 올해 1분기 각각 30%, 25% 하락했고 상추 가격도 지난해보다 약 22% 하락했습니다. 이걸 보고 물가가 안정됐나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물가 안정이 아니라 시장이 망가졌다는 뜻이니까요. 폐업자 증가, 이 공급 과잉 착각하지 말고 수익 구조부터 바꿔라. 현재의 식자재 가격 하락은 시장이 건강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식당 폐업 증가가 만든 위험한 착시 효과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런 공급 과잉을 통해 잠깐의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위기관리 전문가인 나심 탈레브는 그의 책 안티프레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를 겪으며 깨지는 사람이 있고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 위기가 왔을 때 이득을 보려면 위기를 통해 더 튼튼해지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폐업이 급증하고 식자재 가격의 급등이 변동하는 상황일수록 여러분의 사업 구조는 더 유연하고 튼튼한 형태로 변해야 합니다. 폐업이 증가하면서 식당들이 구매하던 식자재들이 시장에 남아돌고 있습니다. 실제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2025년 4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비 대파는 30%, 고추는 25%, 상추는 22%, 마늘은 20%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4월 자료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 하락했습니다. 특히 삼겹살 부위는 외식 수요 감소로 인해 하락폭이 더 커졌죠.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식당은 이렇게 저렴해진 대파를 활용해 대파 듬뿍 제육 덮밥이라는 간편한 메뉴를 만들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메뉴 하나로만 식자재 원가를 25% 이상 줄이면서 고객들에게 신선한 메뉴를 제안해줬죠. 지금처럼 특정 재료가 싼 시기에 맞춰 원가 절감 메뉴를 만들면 순수익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자 최근 일부 창업자들이 이를 기회로 보고 삼겹살 무한리필 전문점을 빠르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심각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언젠가 정상화되는 순간 무한리필 같은 저가 전략을 펼친 가게는 다시 급격한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당장 싸진 원가를 보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메뉴를 줄이면 손님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외식경영연구소의 2025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메뉴 수를 평균 30% 줄인 소규모 식당 100곳의 평균 매출이 오히려 12%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뉴를 줄이면 재고 관리가 쉬워지고 원가가 줄어들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이 좋아하는 메뉴의 퀄리티가 올라가 충성도가 더 높아지죠. 자,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칼국수집 메뉴를 10개에서 5개로 줄이고 가장 인기 있는 칼국수 메뉴만 남겼더니 재고 비용이 20% 줄고 고객 방문율도 15% 늘었습니다. 결국 메뉴는 줄이되 인기 메뉴의 품질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답인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매출을 높이는 장사 천재들의 빼기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고 오세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시기엔 소비자들이 가격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단순히 싸게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격을 측정할 때 소비자 심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 행동경제학자인 델 엘리얼리의 저서 상식 밖의 경제학에서 불황기 소비자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불황이 심해질수록 소비자들은 절대적 저렴함보다 상대적 이득감에 더욱 민감해진다. 절대 싸게 팔기보다 소비자가 이건 확실히 이득이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원리를 현실적으로 매장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앵커링 가격 전략입니다. 여기서 앵커링 가격 전략이란 소비자가 먼저 비싼 기준점을 보게 한 뒤 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이득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메뉴 옆에 스페셜 메뉴 또는 프리미엄 메뉴를 약간 더 비싸게 배치한 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본 메뉴를 부각시키세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메뉴가 가성비가 좋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최근 을지로의 작은 식당에서는 기존 10,000원짜리 메뉴 옆에 약간 고급화된 메뉴를 14,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기존 10,000원 메뉴를 싸고 합리적이구나라고 더 느끼게 되었고 실제 매출이 18%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카페의 경우 메뉴판 맨 위에 프리미엄 라떼를 배치한 후 바로 아래 일반 라떼를 한번 배치해 보세요. 프리미엄 라떼는 6,500원짜리, 일반 라떼는 4,800원짜리를요. 손님들은 프리미엄 라떼를 기준으로 일반 라떼를 보며 자연스럽게 더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느끼게 되어 기존 메뉴 매출을 훨씬 더 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앵커링 전략은 가격을 직접 할인하지 않고도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끼게 하여 충성 고객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입니다. 고물가 시대엔 소비자의 구매 심리 장벽이 더욱 높아집니다. 가격이 조금만 부담스러워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아버리죠. 세계적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그에 져서 너지에서 불안기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소비자는 구매 부담이 작은 선택지를 선호한다. 결국 구매의 문턱을 낮추는 게 바로 판매 증대의 핵심이다. 즉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부담 없이 쉽게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소용량, 소단위 판매로 구매 부담 자체를 확 낮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마포의 한 갈비 전문점은 원래 3인분부터 주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과감히 없애고 1인분부터 주문 가능으로 바꾸자 부담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급증하며 즉시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원두 업계에서도 나타난 소용량 판매 전략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두를 1kg 단위로 판매하는 곳이 많았지만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최근 200g, 심지어 100g 단위로 판매하는 매장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스트레스를 소확행으로 해소하려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프리미엄 스페셜티 원두를 부담 없이 100g 단위 소량으로 판매하는 원두 매장도 등장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원두 전문점은 프리미엄 원두를 100g씩 소량 포량에 판매를 시작한 뒤 구매 부담이 낮아져 신규 고객 방문이 30% 증가하고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도 높아져 매출이 즉시 25% 늘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가격 자체를 크게 할인하여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을 작게 만들어 구매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결국 소용량, 소단위 판매 전략은 지금 같은 고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여러분의 매장이 즉시 실천 가능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매출 상승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가격 자체를 크게 할인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구매 부담을 작게 만들어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결국 매출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것입니다. 이 소용량 소단위 판매 전략은 지금 같은 고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즉시 실천 가능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매출 상승 전략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폐업자 100만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결국 준비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준비들이 미래의 큰 기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의견과 고민은 함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